사천 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 황태부 D&M 항공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습니다. 황 대표는 앞으로 3년 동안 사천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사천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파크골프 동호인에 비해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강변이나 잔디밭 등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 이뤄지는 파크골프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 탓에 최근 화재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들불과 산불, 농장 화재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이 이동과학관 아라보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14톤 트럭을 개조해 다양한 과학체험 콘텐츠를 탑재했는데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비롯해 경남 곳곳을 순회하며 과학체험의 기회를 나눌 계획입니다. 걸음이 느린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신호가 바뀌어도 부동 자세를 취한 차량들의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서부 경남 SNS 속 핫 이슈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의 우주항공청 개청과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상공계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상공회의소가 임시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은 우주항공 제조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어 향후 사천의 우주항공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상공회의소가 새 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제25대 신임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추천받은 황태부 D&M 항공 대표이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융복합도시가 건축되어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공인들이 하나로 뭉쳐 사천의 발전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사천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 생각하시고 성장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황태부 회장은 항공기 날개 부품을 생산하는 항공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항공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인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천이 우주항공청을 시작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 가운데 황 회장은 지역 상공계 수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이날 사천 상인은 임원 선출도 확정했습니다. 신임 부회장에는 김송자 삼천포 제1병원장과 윤철수 진사전기소방 대표이사, 전두배 한국 PCM 대표이사 등 8명을 비롯해 상임위원과 감사가 호선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천 상인은 상공회비 인상안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3년 임기를 마친 서희영 전 회장은 그동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었던 소회를 밝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사천 항공 MRO 사업 지키기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에 쉼 없이 다니면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보낸 이 3년간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보람되고, 올해 새 수장이 이끄는 사천상공회의소는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과 해외 상공회의소 자매 결연 등 우주항공 인프라 구축과 강소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개청을 앞둔 가운데 임시청사에서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19일 사천시 산안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준비사항 점검 및 간담회는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의 주재로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임시청사 현장 점검과 함께 정주 여건 조성 및 이주 직원 지원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아론 선박 건물을 임차하며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CJ 5호기가 19일 오전 사천 제3훈련 비행장을 이륙해 남해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착륙했습니다. 이번 공중급유 비행은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급유 막대를 KF-21에 연결해 연료를 주입했습니다. 공중급유는 전투기의 채공 시간을 연장해 원거리 임무와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방사청은 앞으로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공중급유 능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편 KF-21은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했으며 초음속 비행과 공대공 무장 분리 등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주항공청 추진단이 19일 경상국립대에서 특강을 펼쳤습니다. 이날 강연자는 우주항공청 추진단의 최진혁 과장으로 국가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편 등 우주항공의 미래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인력 채용 규모, 계획,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파크골프 즐기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접하기 쉽고 운동과 사교를 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파크골프 인구가 워낙 급격하게 늘다 보니 이에 따른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평평한 잔디밭에서 공을 치며 즐기는 파크골프. 체력이나 비용 부담이 적어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파크골프의 발원지로 꼽히는 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진주 지역 파크골프 회원이 약 900명이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3,100명, 2023년 말에는 4,300명까지 회원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9개의 12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부제를 실시할 정도입니다. 이제 2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빨간 스티커하고 노란 스티커를 구분해가지고 빨간 스티커는 월, 목, 토, 또 노란 스티커는 화, 금, 일 이렇게 2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나와서 하면은 매일 못 노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밖에서 공을 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채와 공만 있으면 경기가 가능해 강변이나 잔디밭 등에서도 파크골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방금 영상에 나왔던 남강 둔치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옆쪽 화단을 살펴보면요, 파크골프에 사용됐던 장비들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시설 밖에서의 파크골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덕분에 인근 잔디가 정리되고 지역민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소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점유해 불편을 야기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너무 진짜 여기 동네에서 저는 활성화 시키고 싶어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비어놓은 땅 안 그렇습니까? 관리해 가면서 도주 가면서 요 풀면은 안 되고 얼마나 전에 한번 요 풀면은 한번 동참해 줬어. 너무 좋다.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월달까지 어린이 가족들이 많이 와요. 어린이 가족들이. 그래서 시합을 싸워가지고 텐트 치고 여기서 놀고 또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골프가 좋겠지만도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마 이걸 장소를 갖다가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강변 둔치 파크골프와 관련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파고 홀컵을 심는 등 행위는 하청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소음 등 민원에는 계도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주 지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파크골프장 120홀에 더해 와룡지구와 정촌 죽봉 등 63홀이 추가 조성될 예정. 많은 이들이 찾는 여가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에티켓 확산과 함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며 청년 기본수당을 신설하고 초전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이 밖에도 6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와 장애인 인권센터 건립,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제22대 총선 진주시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예비후보와 진보당 류재수 예비후보가 19일 갈 후보의 단일 후보 확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가 된 갈상돈 예비후보는
단일화 결과가 나온 후 두 후보와 양 캠프 선대 본부장이 만나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며 류재수 전 후보는 갈상돈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 예비 후보는 또 시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참다운 민생 정치를 할 것이라며 마음을 열어 저희들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선이 과열되어 자칫 단일화 이후 양 캠프 간의 화합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선, 이기는 총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탐구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선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최신 과학체험 장비를 구비하는 건 한계가 있죠. 경남과학교육원에서는 이동하는 과학관을 만들어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시 진성면에 위치한 경상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도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창의적인 과학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경남도에 18개 시군 전체를 권역으로 두고 있지만 농산어촌 등 벽지의 학생들은 방문이 어려운 것이 사실. 이에 과학교육원에서는 지금까지 찾아가는 1일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선정된 학교 강당에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10회 정도만 진행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신 과학체험 장비가 구비된 이동과학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교육원까지 찾아오기 힘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 과학교육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약 50개 학교가 신청을 해주셨고 학생 수로 따지면 2,000명 정도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동과학관 아라보카는 7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특별 주문 제작한 14톤 규모의 트럭입니다. 내부에는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배울 수 있는 전자회로 체험, AI 센서가 장착된 로봇팔 그림 체험 등 9종의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AI 로봇팔을 비롯해서 약 9종의 체험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9종의 체험물을 해보면서 이제 과학적 소양과 과학적 상상력 등이 길러질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체험물을 통해서 과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산어촌 작은 학교와 과학체험 여건이 부족한 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아라보카. 과학 원리를 실생활과 생태환경, 미래기술 3가지 영역으로 나눠 교육하는 과학 소통 공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지는 호기심과 상상력,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잘 자극해서 더 큰 과학자가 되고 더 큰 우주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까. 9종의 체험시설이 마련돼 경남의 이곳저곳을 방문하게 될 이동과학관 아라보카. 오는 26일 함양 유림초와 수동중을 시작으로 올해는 총 50곳의 학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복합 휴식 공간이 조성됩니다. 사천시는 19일 국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천IC 인근의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스마트 복합쉼터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비와 시비 총 40억 원이 투입되며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50세부터 64세까지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가정을 방문해 대면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천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대상을 분류해 건강관리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월 들어 서부 경남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외출과 소각행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강변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불길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지난 18일 진주시 상대동 남강교 인근에서
중학생들이 불꽃놀이를 하던 도중 불씨가 잔디밭에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한눈에 봐도 꽤 넓은 면적이 시꺼멓게 변해버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엔 사천의 한 대나무밭과 갈대밭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고, 이보다 앞선 13일엔 산청의 모 사찰에서 날린 재가 불씨가 되어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봄은 사계절 가운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54,800여 건, 거의 30% 정도가 봄에 발생했습니다.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3만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기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결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봄에는 강한 바람과 큰 일교차 같은 계절적 요인은 물론이고 나들이객과 각종 소각 행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재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방당국은 지역 축제장과 농촌, 주거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주의를 당부 중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늘고 있고 건조한 날씨 속에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하고 안전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기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덩달아 높아진 화재 위험,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19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 배제되면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제출된 입당 원서는 지역구 사무소를 거쳐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제출됩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가 19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성관 의원이 회장을 맡고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연구회는 창업기획사와 벤처투자회사의 지역 유치와 설립, 그리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토대로 지역 벤처 창업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특강과 교육, 서울 창업허브와 판교 테크노밸리 벤치마킹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 차량들은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어르신이 다 건널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진주 칠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유한 글쓴이는 200m가량 차량이 정체됐지만 할아버지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기다려준 운전자들을 칭찬했습니다. 또 할아버지 역시 감사 인사를 남겼다며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진주 시민들이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줄을 이은 가운데 일부 도로는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다며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무언가. 육지와 가까워지자 거대한 덩치가 물 밖으로 드러나는데요. 진주교를 촬영하기 위해 성벽으로 걸어가던 중 남강에서 헤엄치는 무언가를 발견한 글쓴이 수달인 줄 알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뉴트리아였다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환경 파괴범 뉴트리아가 최근 남강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 운영과 함께 일반 포획자를 대상으로 마리당 2만 원씩 지급하는 광역 수매제를 운영합니다. 화분에 담긴 형형색색의 꽃들, 봄 햇살을 받아 싱그러움을 더하는데요. 진주 평거동 금융시장을 방문한 글쓴이 구매할 건 없는지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다며 촬영한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시장에도 봄이 왔다며 아름다운 봄꽃에 감탄하는 누리꾼이 많았는데요. 새로운 음식이 생긴 것 같다며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양봉 농가에서는 봉군 내부 온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봄철 꽃샘추위에 봉군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재나 전기 가온 장치를 활용하여 꿀벌의 유충과 번데기의 육아 온도를 32도에서 36도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도, 남해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다수 지나며 쾌청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도, 부산 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56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아침 공기 쌀쌀하다가 토요일에 내리는 비와 함께 기온이 훌쩍 오르겠는데요.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